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한국은 이번 연휴가 유난히 깁니다. 올해가 특별히 긴 이유는요, 개천절, 한글날 등 공식 휴무일과 주말이 함께 이어져서 열흘 가까이 휴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은 내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 주 기간 모두 휴일로 보내는 한 주입니다. 이렇게 긴 명절 동안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고향으로 향하는 교통체증도 역시 여전히 심하더라고요. 외국으로 고향으로 다들 떠났지만 서울 시내도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긴 연휴 동안 다들 나들이를 많이 하나 봐요. 맑은 날씨가 아니라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올해 슈퍼문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보름달을 비구름에 가려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슈퍼문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다음 이렇게 기나긴 연휴는요, 2044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과 통일 이후 함께 맞이하는 연휴가 되겠죠.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더없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노래 들으신 후에요,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남 곳에 따라 비, 평안도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함남 5에서 20mm, 평안도, 함북 5mm 안팎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한때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고 가끔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3m 정도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반도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북한식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를 방불케 한 러시아 파병군 영웅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북한 중앙조선TV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앳된 얼굴의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직전 투항하는 대신 자살하거나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는 사례를 열거하며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찬양하는 장면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년 동맹원인 20세 윤정혁 씨와
19세 우위혁 씨는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 안고 수류탄을 터뜨려 영롱하게 자폭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20세 리몽남 씨는 통로 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 해제 전투를 벌이던 중 습격 개시 시간이 박도하자 지뢰 원 구역을 달리며 6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전사들의 이름 수백 개를 자막으로 띄운 후에 그렇게 바친 청춘은 아까운 생애, 내일은 끝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시작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북한은 자폭 영웅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는데 김정은은 북한군들이 파병될 때 내부에 철저히 숨겼으나 외부의 소식을 통해 알게 된 주민들의 불신을 덮기 위해 자폭 전술을 대대적으로 영웅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물가 폭증에 식량난 심화와 꽃제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올해 더욱 유난합니다. 시기적으로 추수를 앞뒀으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몇 달 사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하루살이를 하는 주민들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꽃제비로 전락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월급이 10배 인상됐으나 식량은 증가하지 않아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꽃제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식량을 구하러 간 시간에 멀리 떠나 있으면 자녀들이 꽃제비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도 가시적인 위탁시설이 있으나 운영의 실상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견디기가 힘들고 배회하는 꽃제비 신세가 낮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는 시장 경제를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 당국은 작황이 괜찮다며 공식 발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00% 군량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 숙천 지역에 12-3천리 거리가 있는데요. 이곳 수확이 반토막이 났고 주민들은 국가의 배급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장마당으로 자력갱생했으나 곡물이 상승하게 되니 대부분이 생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화하지 않지만 김일성 사후 이미 30년 전에 배급이 없어졌고 국정 가격 매김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23년 동안 북한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탈북을 시도하다가 보입으로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받은 위력씨. 가느다란 숨만 붙어있던 것 같았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두만강을 건너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이위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북한의 보육시설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이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다면 그때의 기억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세상 곳곳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에서는 어린 시절의 지옥 같았던 기억을 사랑으로 지워가고 있는 탈북 청년 이위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계층을 따지면 3개 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핵심 계층이 있고 동료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는데 저는 핵심 계층에서 어릴 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보안원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잘 사는 계층에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다가 그 후에 적대 계층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의 삶이 총 23년인데 돌아보면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북한에서 적대 계층은 사회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지주, 자본가, 종교인, 정치범들이나 반당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9살 때 가족과 헤어지고 이휘력 씨는 학원이라고 불렸던 북한의 고아 양육시설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와, 강냉이 밥이다. 야, 여기 소금 국물. 밥에다 소금 국물 치라. 왜 여기다 소금 국물을 치네? 너 여기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니? 나 얼마 전에 들어왔다. 너 여기 살려면 시키는 대로 알아. 이 둥둥 뜬 강냉이 밥은 말이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소화를 늦게 시켜야 된다 이 말이다. 알았다. 그럼 형 누나들은 여기서 매일 이렇게 소금 국물에 밥을 먹는 거네? 기래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 알겠니? 야! 왜 때리네? 너 그렇게 씹어 먹으면 억하니? 그냥 씹지 말고 마시라! 너 그렇게 먹었다간 며칠 못 살고 죽고 만다. 소화 바로 되지 않게 씹지 말고 그냥 삼키란 말이다. 알았다. 그나마 옥수수 밥을 먹었을 때는 북한의 형편이 괜찮은 때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학원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보육시설에서는 옥수수 속대를 가루로 만든 송치가루와 옥수수 껍데기로 만든 묵지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런 걸 먹고서라도 살아남으면 다행인 시절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94년부터 99년도까지 또는 2000년도까지라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그 기간을 살아본 장마당 세대로서 2000 거의 5년? 4년 이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으로서 느꼈던 거는요. 최소한 그 고아원 삶이 어느 정도로 지옥이었냐면 그 고난의 행군 당시에 아사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 자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만 명이 죽었다 또는 200만 명이 죽었다 뭐 아사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통계도 못 내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있는 자식들 또는 그 가족이 있는 형제 친구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가는 판국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고난의 행군 당시 시장 또는 그 역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나가면 시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체를 실어 갔었고요. 두 번째는 시체를 가만히로 덮어놨었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가 많아지니까 덮어놓지도 않았어요. 구석에다 몰아놨어요. 지들이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아원은 더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더 큰 지옥이 있다면 고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첫째로 고아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먹지 못합니다. 근데 국가 지원이 주긴 주는데 그때 당시 먹었던 게 막 옥수수 뿌리 뭐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는 송치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거 묵지가루라고 했는데 옥수수를 다 이렇게 알맹이 뽑아내고 그 껍질을 갈아 먹였었고 그래서 다 그 걸려가지고 대상에 다 막혀가지고 똥 쌀 때 대소변 볼 때 막 손가락으로 다 두제내고 그게 첫 번째로 먹는 문제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지원이 제한적으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위생 상태인데 그 위생 상태가 그거 아세요? 배고픈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먹는 거예요. 씻는 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럼 위생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주 목적이 먹는 거니까 씻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잖아요. 병 걸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씻고 영양이 안 좋고 하게 되면 몸이 최소한 뚱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의 우리 북한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뭐 우리끼리는 영실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9살 때 들어 내가 9살 키에서 졸업할 때까지 9살 키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9살에서 우리가 졸업을 17살, 18살에 하는데 그때까지 키가 똑같아요. 왜? 성장판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숨만 붙어 있게 먹고 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로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안에서 싸움도 일어날 거잖아요. 예민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 교직원들 또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제를 하려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그 폭력이 당연히 가해지고요. 근데 일반 집 아이들은 한 대 맞으면 벌떡 일어난다면 그 아이들은 한 대 맞으면 못 일어나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때려서 맞아 죽으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보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목숨이 가벼이 여기고 그랬던 시기예요. 뭐 지금 고아원은 모르겠어요. 뭐 통일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일단은. 예.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위력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의 국가 건설에 동원이 되는 건설 돌격대로 나가게 됩니다. 평양에 나가서 돌격대 3년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했겠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기대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조선노동당 입당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의 당원이 유일당이잖아요. 조선노동당. 그거 되기가 엄청 힘들어요. 북한에서 그의 유일한 꿈이었던 조선노동당 입당. 북한에서는 당원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노동당 입당의 꿈은 그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마저도 산산조각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 중대장 동지, 노동당 입당 청원서를 낸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까? 아이고, 위력동무는 당월 될 수 없다는 거 아직도 몰랐어?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원이 될 목적으로 밤낮도 없이 어떻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당원이 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서류에 위력동무 부모가 적대계층으로 돼 있는데 위력동무가 어떻게 당원이 될 수 있겠어? 아니 토대가 나쁘면 당원도 될 수 없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원이 되려고 돌격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부모님 토대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 있어도 토대가 좋아야 될걸요. 성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토대가 나빠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데 뭐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먹을 것만 받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조선노동당 그거 보상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빠 엄마 서류가 뭐 블랙으로 되어 있다고 소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입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 더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쳤죠. 백올던 시절을 지나 오직 조선노동당 입당이라는 꿈만을 위해 열심히 청춘을 바쳤던 이위력 씨. 자신은 토대 때문에 북한 노동당 입당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위력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도 하고 일자리도 구해보지만 결국 탈북이라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저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북한에서의 생활. 그때 위력 씨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미래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먹을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가 돌격대 간 이유도 먹을 것을 찾아서 어찌 보게 된 것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물론 생각을 할 때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아요. 계속 그걸 위해서 고민할 새가 없어요. 내 삶을 지금 먹는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생리적인 욕구 그 단계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나의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삶에 나의 미래를 건설하고 내 과거를 뒤집어서 어떻게 내 미래를 건설할까 참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최소한 저보다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지고. 예. 마음껏 그저 먹고 싶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었던 위력 씨의 탈북 이야기, 금요일에 2부를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북녘 동포 여러분,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